버스 진짜 미쳤더군요. 한국은 지금 2050년에 살고 있어요. 일본에도 없고 미국에선 상상도 못하고 중국도 못 따라오는데 그걸 한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버드 출신 유행교통 전문가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따라올 수 없다는 한국에만 있는 이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 출발 라운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승객들이 탑승 안내 방송을 기다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평범하지 않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엔 교통개발 자문관 아리아나 레이입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지난 3년간 아시아 각국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비교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교통 시스템을 분석해왔고 한국은 마지막 관찰 국가로 예정되어 있었죠. 오전부터 인천행 항공편이 계속 지연 안내가 나오더니 오후 5시에 결국 결항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공항 전광판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재예약 가능한 항공편을 찾아봐도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산행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 땅에 발은 디뎌야 해 30분 고민 끝에 부산행 항공편표를 끊었습니다. 부산 김해공항 도착 예정 시간은 밤 10시 15분이었죠.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방법을 알아봤지만 KTX는 이미 막차가 끝난 상황이었고 새벽 첫 차까지 기다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열차 예매를 시도해봤지만 모든 좌석이 매진 상태였습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한 뒤 터미널 안내 직원에게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권했죠. 저는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아시아 각국의 버스들은 대부분 불편하고 시끄러웠거든요. 버스로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새벽에 서울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나요? 네, 완전히 다른 경험이실 겁니다. 한번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직원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직원이 보여준 스마트폰 앱의 인터페이스는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었습니다. 좌석 선택부터 결제까지 몇 번의 터치만으로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죠. QR 탑승권이 바로 화면에 나타났고 결제는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편리함은 유럽의 고급 교통 시스템에서나 봤던 수준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차량 앞에 선 순간 저는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이것이 정말 버스인지 의심스러웠죠. 3열 좌석 배치의 조용한 실내, 은은하고 우아한 LED 조명, 그리고 승무원의 정중한 목례가 저를 맞았습니다. 이게 진짜 버스야?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버스 내부는 마치 고급 항공기의 비즈니스석 같았습니다.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 앉은 순간 온몸이 깜짝 놀랐죠. 리클라이너가 거의 수평에 가깝게 눕혀졌고 부드러운 담요가 무릎 위로 자연스럽게 덮였습니다. 개인 좌석마다 충전 포트와 대형 터치스크린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와이파이까지 무료로 제공되었죠. 커튼을 당기자 완전한 개인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움직이는 개인 호텔룸에 있는 느낌이었죠. 지금까지 일본, 중국, 싱가포르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야간 교통수단보다도 편안했습니다. 이건 교통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특급 호텔이에요. 처음으로 누워서 간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 대신 어쩔 수 없이 탔는데 기차보다 편하고 비행기보다 조용했습니다. QR코드 예매부터 자동 탑승, 좌석별 독립 설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한국에서의 첫 경험이 이렇게 충격적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버스가 부산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4시간 반이라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차원의 편안함 때문에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존재감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진정한 프라이버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좌석 앞 대형 터치스크린을 켜보니 인터페이스가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었죠. 이어폰 없이도 헤드레스트에서 나오는 조용한 개인 사운드 시스템이 완벽했습니다. 주변에 전혀 소음을 주지 않으면서도 선명한 음질을 제공했습니다. 이동 중인데도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동하는 게 아니야. 휴식을 취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네. 좌석을 더 눕혀보니 거의 침대 수준까지 기울어졌습니다. 리클라이너 각도가 완벽하게 조절되어 목과 허리에 전혀 부담이 없었죠. 무선 충전 패드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USB 포트로 노트북까지 충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국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다른 차량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죠. 하지만 버스 내부는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엔진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 이게 버스 맞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온도 조절까지 개인별로 가능했습니다. 좌석 옆 터치 패널로 제 공간만의 온도를 설정할 수 있었죠. 에어컨 바람의 방향과 강도까지 세밀하게 조절되었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 객실의 기능들이 그대로 옮겨온 느낌이었습니다. 스크린으로 한국 드라마를 선택해서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질이 4K 수준으로 선명하고 사운드가 완벽해서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죠. 이건 교통수단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코골이나 움직임도 들리지 않았죠. 좌석 간 체음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각자의 공간이 철저히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드라마 시청을 마치고 좌석을 완전히 눕혔습니다.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리니 정말 침대에 누운 것 같았죠. 일본의 신칸센, 중국의 고속철, 싱가포르의 프리미엄 버스까지 모두 경험해 봤지만 이런 수준은 처음이었죠. 단순히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시간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휴식과 재충전의 경험이 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지금까지의 교통 경험들을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아시아 각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봤죠. 그 중에서도 일본과 중국의 고속버스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의 고속버스는 분명히 정시운행과 청결함에서는 뛰어났습니다. 시간 약속만큼은 완벽했죠. 하지만 좌석 공간이 너무 좁았고 승객들의 짐 정리 소음과 대화 소리에 계속 시달려야 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기 어려웠죠. 일본은 정확하지만 편안하지는 않았어. 중국의 고속버스는 속도만큼은 정말 빨랐습니다. 목적지까지 최단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죠. 하지만 중간 정차가 너무 많았고 승객들의 매너 문제로 인한 소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한국의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모든 면에서 절묘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일본의 정시성과 중국의 속도감을 모두 갖추면서도 무엇보다 승객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였죠. 속도와 배려가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될 수 있구나.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이 계속 회복되고 있는 느낌이었죠. 일본에서는 좁은 좌석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목이 아팠는데 중국에서는 소음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눕혀진 좌석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었죠. 다른 승객들의 존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공간이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중국도 다 가봤지만 이런 건 한국밖에 없어요. 조용하고 정확하고 따뜻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운전기사의 운전 실력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죠. 급가속이나 급정거도 없었고 커브길에서도 부드럽게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마치 고급 세단을 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승무원의 서비스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처럼 형식적이지도 않고
중국처럼 무성의하지도 않았죠. 이건 단순한 기술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문화가 함께 진화한 결과야. 외국에서 온 제가 보기에도 한국의 이런 교통 문화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빠름과 쉼을 동시에 잡은 고속교통 설계라고 할 수 있었죠. 승객 한 명 한 명을 배려하는 마음이 시스템 전체에 녹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불편해서 1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는데 중국에서는 소음 때문에 계속 깨어 있어야 했죠. 하지만 한국 프리미엄 고속버스에서는 마치 집에서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벌써 경기도 지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이 아름다웠죠. 4시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전혀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야. 버스 여행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니. 다른 나라에서는 장거리 버스 여행 후에 항상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했는데 지금은 마치 호텔에서 하룻밤 푹 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교통혁신의 진정한 의미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죠. 서울 시내에 진입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대중교통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 전역의 장거리 버스를 수없이 이용해 봤죠. 그레이하운드를 비롯한 미국의 고속버스들과 지금 타고 있는 한국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미국 그레이하운드의 첫인상은 항상 실망스러웠습니다. 좌석은 낡아 있고 와이파이는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죠. 화장실은 청결하지 않았고 에어컨 시스템도 고장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승객들 간의 소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반면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시스템은 모든 면에서 완성도가 달랐습니다. 앱부터 기사님의 친절한 태도, 좌석의 컨디션까지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한국은 QR코드 하나로 모든 과정이 해결되었죠. 예약부터 탑승, 좌석 확인까지 매끄럽게 연결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이 티켓을 잃어버려서 곤란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와이파이 품질도 천지 차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4시간 내내 끊김없이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죠. 미국에서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도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메일 확인조차 어려웠습니다. 와이파이 터지고 좌석 눕히고 기사님이 웃고 미국에선 상상도 못해요. 이건 그냥 다른 세상이에요. 좌석의 품질 차이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국 그레이하운드의 좌석은 딱딱하고 각도 조절이 제한적이었죠.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와 목이 아팠습니다. 한국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마치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기 좌석 같았습니다. 개인 공간의 개념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옆 승객과의 경계가 모호했고 팔걸이를 두고 암묵적인 경쟁을 해야 했죠. 한국에서는 커튼 하나로 완벽한 개인 공간이 보장되었습니다. 청결도 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버스는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좌석 사이사이에 먼지가 쌓여 있었죠. 한국 버스는 마치 새 차량을 타는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이건 국가의 생활 수준을 말해주는 하나의 축소판이야. 운전기사의 태도에서도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사가 승객을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았고 서비스 정신을 찾아보기 어려웠죠. 한국 기사님은 탑승할 때부터 하차할 때까지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안전벨트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한국에서는 모든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운전 중에도 안정감이 넘쳤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정시 도착은 물론이고 하차하는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운영되었죠. 이런 시스템적인 완성도는 미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교통혁신을 온몸으로 체험한 놀라운 밤이었습니다. 한국 입국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도시교통 조사에 돌입했죠. 서울, 인천, 수원, 전주, 광주까지
혼자서 이동하며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UN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전주까지 프리미엄 버스를 다시 이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야간 노선이었죠. 주변이 어두워져도 버스 내부의 조명과 안내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옆 좌석에 한국 여대생이 혼자 앉아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성이 혼자서도 아무런 불안 없이 야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진짜 한국만의 문화이자 한국 치안이 세계 최고라는 증거야. 인도에서 온 제 친구들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상상조차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간에 여성이 혼자 장거리 버스를 타고 잠들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는 지하철 시스템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지하철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시간 열차 위치, 혼잡도, 환승 안내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죠. 전 세계 어떤 대중교통 앱과 비교해도 이런 완성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티머니 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이 연동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인 친구와 함께 체험해 봤는데 버스에서 지하철로, 지하철에서 KTX로, 심지어 자전거 대여까지 카드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생태계다. 시민과 시스템이 함께 만들어낸 질서야. 지하철역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연결, 환승 안내, 실시간 도착 정보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작동했습니다. 각각의 교통수단이 따로 놀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이런 수준의 통합은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야간 시간대에도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새벽 1시에 지하철 막차를 놓쳐도 심야 버스가 바로 연결되었고 앱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죠. 외국인인 제가 언어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휠체어 승객, 시각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시설과 안내가 모든 교통수단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를 배려하는 문화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3일간의 집중 조사를 마치며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이 만들어낸 교통혁신의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자료 수집을 마치고 저는 본격적으로 UN 본국 보고용 교통 인프라 평가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망설여졌죠. 지난 며칠간 경험한 감동을 어떻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첫 번째 초안을 본국에 송부한 후 상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피드백이 날아왔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엄격한 표정의 상사가 말했습니다. 아리아나 보고서는 체험기가 아닙니다. 감탄은 줄이고 데이터만 남기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치와 분석이지 개인적인 감상이 아닙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과연 감동을 뺀 교통보고서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단순한 개인적 감상에 불과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올린 SNS 영상을 확인해 보니 이미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제 경험에 공감하고 있었죠. 댓글 내용들을 하나씩 읽어보며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도 한국 갔을 때 똑같이 느꼈어요. 정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진짜 저런 버스 타보고 싶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건 교통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교과서입니다.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수많은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었죠. 그것은 수치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 버스 타보고 깨달았어요. 교통수단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따라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걸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감동의 핵심이었죠. 다음 날 저는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갖는 본질적 가치를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교통을 상품으로 만들지 않았다. 관계와 배려를 싣고 있었다. 이것이 한국 교통 시스템의 진정한 경쟁력이다. 기술적 수치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문화적 토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좌석 각도나 와이파이 속도보다도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이 핵심이었죠.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지만 승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이것이 한국식 교통 혁신의 본질이다. 저는 이런 문장들을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상사의 재검토 요청이 또 올 것을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통정책은 단순한 효율성 추구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기 때문이었죠. 며칠 후 예상대로 상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아리아나, 이번 보고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의 교통 철학을 이렇게 분석한 보고서는 처음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동과 데이터가 함께 어우러진 보고서가 비로소 완성된 것이었죠.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술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엔아시아 교통개발 국제 컨퍼런스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타고 컨퍼런스 장소로 이동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체험하고 있었죠. 이번이 정말 마지막 탑승이라는 생각에 더욱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컨퍼런스 회장에는 아시아 각국의 교통정책 담당자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각자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 세션의 마지막 발표자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며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로 제가 처음 탔던 프리미엄 고속버스 내부 영상을 보여주었죠. 회장 전체가 조용해지면서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되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다 조용하고, 다 정시고, 다 배려해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이런 문화는 돈 주고 절대 못 사고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장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대표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는 계속해서 한국 교통 시스템의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개인 공간이자 휴식과 재충전의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승객을 고객이 아닌 사람으로 대우하는 철학 때문입니다. 발표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대표단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일본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정말 모든 버스가 그런 수준인가요? 특별한 노선만 그런 건 아닌가요? 전국 어디든 동일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한국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싱가포르 대표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런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요금은 어떤 수준인가요? 놀랍게도 다른 나라의 일반 버스 요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과 규모의 경제 덕분이죠. 발표 직후 많은 대표단이 프리미엄 고속버스 탑승 체험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체험해보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죠. 외국 고위 인사 중 한 명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도 저런 문화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민의식과 서비스 정신이 함께 발전해야 가능한 일이겠어요. 한국도로공사와 서울시 관계자들도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결과입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시민들의 교통 문화가 성숙해진 것이죠.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국가에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 벤치마킹을 요청했습니다. 한국형 교통 모델이 글로벌 선진국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 교통 혁신의 진정한 가치를 실감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저는 인천공항행 야간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마지막으로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교통 경험이라는 생각에 더욱 감회가 깊었죠. 서울 시내의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마치고 앱으로 막차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출발하는 인천공항 직행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약하고 QR 탑승권을 받았죠. 이제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주 전만 해도 낯설었던 시스템이 이제는 마치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것처럼 익숙해졌습니다. 서울 시내를 조용히 벗어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탔던 버스가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죠. 교통이란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드러운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리고 좌석을 완전히 눕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죠. 넌사인과 고층 건물들의 불빛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편안함, 지하철의 정확한 시스템, 티머니 카드의 편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곳에서 느꼈던 배려의 마음들이었죠. 새벽 4시 30분, 인천공항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이 조용히 도착을 알려주셨고 저는 개운한 몸으로 일어났죠. 4시간 넘게 잤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공항 접근 방법은 없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공항 체크인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었지만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별도의 숙박도 필요 없었고 피로 회복을 위한 추가 시간도 필요 없었죠. 마치 집에서 푹 자고 일어나서 바로 공항에 온 것 같은 컨디션이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에서 저는 마지막 SNS 글을 작성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요약하고 싶었죠. 그냥 자다 일어났는데 공항에 도착했어요. 몸도 마음도 편했어요. 이런 교통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한국은 진짜 다릅니다. 게시글을 올리자마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교통 혁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기술의 발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죠.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경험한 감동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K교통의 완성이었죠. 기술과 편의와 안정과 문화가 하나로 융합된 진정한 교통혁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한 유엔 전문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와 기술이 만나 탄생한 K교통의 혁신이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시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한국의 새로운 혁신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